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련 발표를 남겼고, 이에 따라 가지고 코인 시장에도 다소 낙폭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어떻죠? 이런 낙폭들 다시 반등 주면서 바닥 라인 지켜주고 현재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플레가 촉발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유럽연합을 상대로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은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품을 수입 중에 있어요. 여기서 많은 상품을 유럽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총 252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단순하게 1조 원, 2조 원도 엄청난 금액인데 252조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언급을 한 것처럼 유럽연합을 상대로 관세 부과 명령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미국 내부 소비자 물가 지수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고배율 관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된다면은 그 즉시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관련 예고까지도 하면서 보복 관세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자체가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절대로 가벼운 이슈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적인 모니터링하면서 제작 후속 이슈 진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리플 XRP에는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가지고 기본적인 금융거래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XRP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비용 절감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스위프트 같은 기존 국제 송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은행 간에 송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이런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기업들에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유럽 내부 여러가지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특히 XRP를 활용한 ODL 서비스까지도 유럽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ODL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저렴한 결제 수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ODL을 활용하면 최대 60% 수준까지도 송금 비용이 절감이 가능해요. 리플 측에서 지속적으로 ODL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레몬웨이라거나 아니면 스웨덴의 엑스바트, 포르투갈의 유니칸 비유까지 실제 사용 사례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내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변동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초에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단기 낙폭이 강화된 바가 있었죠. 게다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하는 관세 자체가 유로화를 약세를 야기시켜요. 그리고 달러화는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듭니다. 역사적인 패턴 살펴봤을 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 국면을 띠면서 달러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달러 인덱스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역이관계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에 따른 달러 인덱스 전망이 단순하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에서 실질적인 물가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 국면인지 아니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여러가지 고려해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추이보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내일 밤에 발표될 PCE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되는 대로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댓글 통해서 문의 주신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관들이 엄청난 매집을 했다고 했을 때 매도세가 강력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관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집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들이 XRP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이다. 그렇다면 매도세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리플의 ODL 시스템 확장이라거나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서 역할 자체가 확대가 된다거나,
ETF가 승인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지속적인 추가 매집을 고려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XRP도 기관들이 비슷한 관점에서 매집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즉각적인 대량 매도는 나오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을 목표로 단타 성향의 매집을 시작을 했다면은 가격이 이미 급등하는 시점에서 대량 매도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이 초기에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조정된 바가 있었죠.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ETF 승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상승한 이후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물량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XRP의 근본 가치를 믿고 투자한 기관 투자자라면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XRP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노렸던 기관이라면은 당연히 XRP가 4,900원 라인까지 급등을 했을 때 고점 부분에서 계속 분할 매도를 했겠죠. 물량이 상당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투자 매매 특성상 저점부터 매수해가지고 고점에 팔고 나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팔고 나오는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한 경우에는 이 매집된 대상의 가격이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 ETF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전체 기관들의 자금이 150조, 170조가 넘어가는 대량 매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어때요? 가격 자체가 1억 6천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떨어진다? 하락한다라고 해도 1억 2천만 원 부근인 거고 여기서 아무리 떨어져도 1억 밑으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관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XRP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기관들 매집 물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로서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이라든지 문의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거나 ETF 순유출세 자체가 지속되고 있죠. 이에 따른 트럼프의 행정부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이슈가 이번에 터지다 보니까 최근 3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3조 7,200억에 달하는 역대급 선물 포지션 물량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같은 경우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던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본인이 상승했던 베팅에 대해서 전부 다 청산당해버리는, 한마디로 투자금 자체가 그냥 영원이 돼버리는 이런 지경에 다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롱 포지션 청산 금액이 3조 2천억 규모일 정도로 대규모 롱 포지션 물량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전의 과거 패턴 살펴봤을 때 역사적인 흐름 자체가 반복이 되게 된다면은 롱 포지션의 청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일부러 개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전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일부러 하락을 유도해가지고 투자자들을 털어내버리는 패턴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 흐름이 나온 이후부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 바닥 지지해주면서 소폭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같이 변동성 자체가 큰 구간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피하시고 특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 청산당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절대로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현물 매매만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72% 수준이라고 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 현물 ET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가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런 것도 유력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가총액 기준 31위 코인인 앱토스 ETF 신청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측에서 델라웨어주에서 앱토스 ETF 등록을 완료했고 향후에 미국 SEC의 공식적인 ETF 신청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알트코인 ETF로 확장되고 있다.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 과정이고, 시가총액 3위인 XRP ETF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 ETF가 먼저 승인된다? 이런 경우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XRP 현물 ETF 승인이 최우선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 다가오는 3월 11일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가 부채 상환 방안을 주제로서 기조 연설을 진행한다고 해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국가 부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여러가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치 갱신을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매일매일 커지고 있어요. 기존 화폐 시스템에서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만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세일러의 핵심 주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정의를 하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관련 강조를 남겨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조연설에서도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필요성을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이미 5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하나로 70조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추가 매수까지도 단행했죠. 그만큼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자체가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약세장을 끝으로써 엄청난 급등 구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일러에 예정된 기조연설이 미국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논의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벤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알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주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 움직임까지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써 미국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기상으로 3월 11일이면요. M2 유동성 지표 사이클상으로 신고점 갱신 8주에서 10주차부터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여도 맞물리고 있고, 다가오는 3월 초순, 3월 중순경에는 본격적인 반등 장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하락 시기에 걱정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분할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요, 분할 매도를 계획한다고 하셨을 때 적당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할 거야 생각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계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20% 비중을 조금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투자 심리도 지켜나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리플이 3,400원 정도만 회복돼도 조금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가격이 찾아와도 매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한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 특성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반등 그리고 상승이 다시 한번 제대로 올라가서 급등 패턴을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매도 버튼까지 누르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이전 단기 고점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4,9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매도 버튼까지 이어지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 심리의 습관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당연한 투자 심리의 습관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투자 심리를 컨트롤을 내가 얼마큼 잘하고 냉정하게 투자 시장을 대응과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분할 매도에 대해서 정말로 계획을 하셨다면요, 미리 지정가에 걸어둘 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투자 심리 특성상 막상 그 가격이 찾아오면 결국에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계획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정 가격으로서 미리 걸어두는 투자의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정가를 미리 걸어두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것들은 먼저 내가 계획했던 매수 타점들 그리고 매도 타점을 강제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리플 가격 1,000원일 때 심리, 그리고 3,000원일 때 심리, 4,900원일 때 심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매수할 때 계획하는 매도의 계획 그리고 투자 심리가 가장 클린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를 미리 지정 가격에 걸어두셔라,
이런 것들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업무 보면서 업비트 쳐다보고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는 거는 너무 지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프로에 대해서 지쳐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의 신경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고 계시되 너무 자주 쳐다보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신경 쓰고 흔들릴 바에는 계획한 관점으로 가져가면서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다른 곳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일수록 항상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으로 리플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어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